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체계, 관리 시스템, 즉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DBMS는 뭐냐라는 그 개요적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자료를 저장하고, 자료를 조작하고, 검색하고, 또 변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DBMS라는 것은 이 정보의 저장과 관리, 이런 일들은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BMS인데, 이 DBMS는 조작자와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서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쿼리,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컴퓨터로 번역을 해주고 또 데이터의 입출력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DBMS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 우리가 쓰는 워드 프로세서,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것들 있죠. 또는 CAD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컴퓨터의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서로 링크시켜주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 DBMS가 적절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또 철저하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와 동시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동작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DBMS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람과 컴퓨터의 어떤 커넥션, 연결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DBMS에서는 파일의 조작과 관리가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복잡한 파일 조작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검색하거나 하는 이런 조작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러한 자료 조작들을 실행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이 DB 운영 시스템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료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줘요. 왜? 아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데이터는 불안해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사용되고 있죠. 또 사용자가 언제라도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또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특정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관리자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관리자 모드에서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DB 운영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DBMS는 왜 있어야 돼요? 자, DBMS의 목적입니다. 이 DBMS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DB,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응용을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고 다른 분야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DBMS를 사용하죠. 또 자료에 대한 접근을 조절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시키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이러한 자료의 갱신이나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검색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은 이게 다 뭐로 넘어가요? 최종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게 DBMS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속도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와 영광을 누리는 회사도 지금 있죠. 구글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검색에 대해서 탁월한 성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쿼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DBMS의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죠. 그럴 때 이 자료들은 사상, 엔티티와 속성, attribute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존재 형상을 의미하고 속성은 특징에 대한 개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형성해서 모델링이 되고 주로 서로 다른 사상과 그에 따른 사상에 따른 속성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요. DB 설계에서 DBMS를 위한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제작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졌을 때 우리 소요 목적에 맞도록 작동되는지 그거를 꼭 모니터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이 점검한 이후에 원래의 목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DBMS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DBMS의 종류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종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단순 파일 스트럭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러키컬, 계층형 그런 구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죠.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효과적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순 파일 시스템, 자, Simple Filing System입니다. 이건 두 가지 종류의 파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는 알파벳과 같이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파일에는 그에 따른 속성 값이 역시 순차적으로 기록이 돼요. 자, 이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은 자료들 사이에 서로 안에 끼어 있는 그런 속성 값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요. 이러한 중복이 되는 문제 때문에 이 DBMS가 유연하지가 못하고 또 변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아주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층형 DBMS가 있어요. 하이어러키컬,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서로 층을 가지고 하부 구조, 상부 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 내의 자료들이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된 영역 밑에 나머지 새끼들이, 나머지 영역들이 나뭇가지와 같은 형태로 쭉 배열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망구조 DBMS가 있어요. 예, 네트워크 DBMS예요. 이 망구조는 계층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얘는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서로 연결이 돼서 망을 형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사이에 다양한 연결이 존재하죠. 이게 바로 계층형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특정한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검색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료든지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이터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데이터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 Object Oriented DBMS가 있습니다. 자, 이 객체 지향형은 객체 지향 방식에 기반을 둔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개발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객체로서의 모델링과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DBMS예요. 그래서 객체들의 클래스를 위한 지원의 일부 종류와 클래스 특질의 상속, 그리고 서브 클래스와 그 객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이 객체 지향형 DBMS에는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DBMS가 있습니다. 관계형. 이 관계형은 영역들이 갖는 계층 구조를 제거해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논리적인 구조가 테이블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죠. 그리고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과 검색, 그리고 갱신, 유지, 관리 이런 거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응용 분야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보안적인 차원의 지원이 됐어야 됐고,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기 다른 권한, 이런 것들, 트랜잭션의 관리, 그 다음에 러킹,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우리 GIS의 역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관계형 DBMS는 80년이 되면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과거에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나타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로 구성이 되고요. 또 테이블에 끼어져 있는 그 행들의 레코드는 로라는 필드로 구성이 돼요. 또 이 필드는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 항목을 갖는 자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형 DBMS는 참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형 DBMS의 종류는 최초로 상용 DBMS로 출시된 오라클, 그 다음에 IBM에서 1983년에 발표한 DB2, 인포믹스사에서 개발한 인포믹스, 그 외에 사이베이스, SQL 서버 2000, 이러한 관계형 DBMS 프로그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관계형 DBMS입니다. 관계형이 릴레이셔널 DBMS고 객체 지향형이 OODBMS예요. Object Oriented. 이 객체 관계형 DBMS는 Object Related, 즉 객체형과 관계형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서 개발한 DBM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관계형 DBMS는 객체 지향형에서 지원하는 각 객체 간의 모델링, 각 객체 간의 데이터 생성, 이러한 관리 시스템과 테이블 형태, 그리고 각각의 행과 이런 필드로 구성되는 관계형의 특징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 관계형 DBMS가 나온 이유는 객체 지향형,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형을 접목시킨 그러한 DBM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객체 관계형 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들, 뭐예요? 반복 그룹이라든지 포인터 추적, 자료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 구축돼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이 DB 시스템과 호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객체 관계형은 객체형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MS와 관계형 릴레이셔널 DBMS, 요 두 가지의 장점들을 다 수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 관계형 DBMS의 종류로는 오라클 8i 또는 9i 또는 유니버설 서버 또는 포스트그레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현재 무척 많이 활용되는 DBMS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